지금 일본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 물가는 떨어지는데 소비자 물가는 오른다. 경제학의 기본을 거스르는 이상 현상. 그 배후에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라는 깊은 병이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세와 현금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직면한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 그로 인해 나타난 구조적인 왜곡, 그리고 한국이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차근차근 풀어본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보자. 먼저 물가가 오르는 이유부터 짚어보자. 일본은 원래 외부 요인, 즉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에 따라 물가가 움직이는 나라였다. 예를 들어 원유나 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함께 올랐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입 물가는 2024년 9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25년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나 하락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하다. 해외 요인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누구일까? 정답은 일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바로 임금 상승이다. 2023년 봄부터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 결과 가격은 오르고 실질 임금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다. 대기업은 비교적 쉽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가격을 쉽게 못 올리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고 결국 더 도태된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서민은 더 고통받는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상황을 선순환이라 부른다.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좋지 않냐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착시일 뿐이다. 임금이 오르면 뭐하나?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결국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는 경제의 자화상이다. 실제로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실질 임금은 줄곧 감소세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 탓이다. 그렇다면 쌀값 상승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 2025년 5월 기준 쌀값은 전년 대비 101%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38포인트에 불과하다. 결국 쌀은 상징일 뿐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단위 노동 비용, 영어로 유닛 레이버 카스트.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최종 생산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임금 총액이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건비가 들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걸 말한다. 이 수치는 일본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체온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 지표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가? 일본은 고령화와 기술 혁신 지연, 인재 부족 문제로 성장의 에너지를 잃고 있다. 그런데도 임금만 올리면 결국 경제는 무너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늘어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실질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 답은 실망스럽다. 여당은 현금 지급, 야당은 소비세 감세라는 공약을 내세운다. 이 두 가지 모두 물가 상승의 결과에 대한 임시 처방일 뿐 물가 상승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런 대책은 소비를 촉진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까지 있다. 결국 지금 일본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첫째,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생산성 없는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만 초래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가격 전가 능력 격차를 정부가 보완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허리가 무너진다. 셋째, 정치권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세와 현금 살포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경제 체질은 더 악화시킨다. 넷째,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와 성장 둔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는 건 우리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일본은 GDP 디플레이터, 단위 노동 비용, 실질 임금 등 모든 지표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현금 이만엔에 안도하고 정치인은 선거 승리에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번 영상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통해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을 앞으로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